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여성으로 최근에 예비신랑과 파혼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를 놓치게 된 예비신랑은 눈물까지 흘리며 저 없이 살 수 없다더군요. 너무나 후회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애원을 하고 있지만 그의 속물 같은 실체를 알게 된 저로서는 악어의 눈물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아 파혼을 물릴 생각은 없답니다. 그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어릴 적부터 변호사가 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린 일이 있었는데 법을 잘 몰라서 회사를 상대로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위로금이랍시고 받고 해고당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워낙에 어릴 때라 아버지가 손가락이 잘릴 당시의 일이 제대로 기억도 나지 않았지만 그 뒤에 있었던 일 역시도 법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일이란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았던 돈을 믿었던 사람에게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었던 것이었어요. 심지어 사기를 친 사람이 외국에 살고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는데 한국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고 변호사 수임료도 없는 터라 둥둥 발만 굴렀었던 적도 있었죠. 이러한 일들이 있고 보니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참 많고 힘없는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법을 공부해 변호사가 되고 싶었고 20대를 통째로 바쳐가다시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애석하게도 열심히 공부를 했으나 능력이 부족한 탓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진로를 틀어 획득하게 된 것이 법무사였죠. 30살 나이에 법무사가 된 것만으로도 뛸 듯이 기뻐하시면서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에 현수막을 걸겠다고 난리를 치시는 부모님을 보니 변호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죠. 부모님은 법무사가 된 것만으로도 대견스럽다며 이제 사무실도 차렸으니 결혼만 하면 된다고 바로 소개팅이니 맞선이니 하는 얘기를 늘어놓으시더라고요. 하지만 공부만 하면서 틀에 박힌 듯한 삶을 살아왔기에 인연을 만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고 싶더라고요. 주위에서 몰려드는 주선을 거절하고 언젠가는 인연이 찾아올 거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 제게 우연히 찾아온 인연이 있었으니 바로 헬스 트레이너를 준비하고 있었던 연하 남자친구였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세를 교정해 준다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눈웃음을 치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주책을 부리더라고요. 쿵쾅거리는 가슴을 달래며 태어난 척 고맙다는 말만 전했는데 말로만 때울 거냐면서 밥이라도 사라던 남자친구. 식사를 함께 하거나 영화를 같이 보기도 하는 등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 서로 성격이 맞다는 걸 알게 됐고 자연스럽게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교제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은 남자친구의 집이 아주 가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가 공장에서 해고된 데다 부모님이 사기를 당한 일도 있어 집안이 가난했기에 남자친구의 사연들이 구구절절 공감이 가더라고요. 엄마가 아는 슈퍼 아줌마가 3분 카레를 어디서 좀 오래된 걸 잔뜩 받아오신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나 한 달 내내 카레만 먹어서 그때 이빨 노랗게 된 거 아직도 회복이 안 된 거 있지? 그냥 이빨을 안 닦은 거 아니야? 화이트닝 정도는 좀 하지. 원래 남자는 화이트닝하고 그런 거 아니야. 누나가 뭘 모르네. 조그만 게 은근 가부장적이다. 나중에 결혼하면 집안일 나한테 다 시키는 거 아닌가 몰라. 당연히 여자가 집안일 다 해야지. 여자가 벌어봤자 얼마나 더 번다고. 여자가 벌어봤자?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대회 준비하고 있는 거 알지? 수상만 하면 트레이너로 바로 취직할 수 있을 거고 몸 되겠다 얼굴 되겠다 돈 긁어모으는 건 일도 아니라니까. 누나 차림 보니까 어디 회사원으로 일하는 것 같던데. 그냥 때려치우고 집에서 쉬라는 얘기야. 집에서 놀라니까 좋기는 한데 내가 무슨 일 하는지 너한테 말도 안 했잖아. 자랑할 만한 직업이면 누나가 이미 말을 했겠지. 무시하는 건 아니고 누나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알지?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냥 좋게 들어주었으면 좋겠네. 솔직히 나는 여자가 사회생활 한다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거 좋게 안 보이더라고.
남자랑 여자랑 할 일이 엄연히 따로 구분되어 있는 건데. 너보다 돈 많이 벌어도 마찬가지인 거야? 에이, 솔직히 엄마도 그러더라. 여자가 돈 많이 벌어봤자 기만 세지고 좋은 거 하나도 없다고. 엄마가 여자는 그냥 시집 잘 가서 남편한테 복종하고 집안일만 잘 배우면 반타작 이상은 한댔어. 나도 누나가 나보다 돈 잘 번다고 하면 안 사귀지. 내가 자존심 상해서라도 절대로 못 사귀지 않겠어? 그런 거 치고는 내가 밥값 내고 커피값 낼 때 잘만 가만히 있더라? 에이, 그거야 내가 정식으로 헬스 트레이너 취직하면 다 갚을 거니까. 엄마도 당장은 내가 못 벌어도 나중에 몇 배는 성공할 거라고 그랬거든. 말끝마다 엄마 하는 게 조금 마마보이 느낌이 있다, 우리 남자친구. 우리 엄마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야. 효자 노릇하는 게 마마보이라면 난 차라리 마마보이 하고 말래. 나 중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부터 홀로 나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시기도 했고. 어쨌거나 누난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얼마 정도 벌어? 한 220? 200? 마마보이 남자친구한테는 노코멘트 하련다. 그냥 그 정도 번다고 알아서 생각하셔. 에이, 마마보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서로 공통분모가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심한 남자친구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많이 놀랐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당연히 그만둬야 한다 생각하는 것 때문에 헤어져야 하나 고민을 할 정도였습니다. 부모님께 상의를 했더니 남자친구가 아직은 어려서 그렇다면서 시간을 지나보면 당연히 제가 하는 일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남자가 무조건 바깥일을 해야 하는 법이 어디 있냐면서요. 부모님의 말을 들으니 남자친구의 생각이 언젠가는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안심이 됐죠. 저는 남자친구와 교제하는 동안 제가 법무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수입이 꽤 괜찮은 전문직이라는 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법무사가 된 지 오래되지도 않았고 사무실을 차리는 걸로 인해 생긴 빚이며 집이 원래 안고 있던 대출을 갚는 것만으로도 허덕이는 상황이었기에 더더욱 그랬죠. 언젠가는 말할 기회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망설이는 동안 시간이 흘렀고 저와 남자친구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져 마침내 상견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때 어딘지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제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어딘가 불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죠. 남자친구에게 물어봤더니 본인도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좀 이상하네. 그날 컨디션이 그냥 안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컨디션이 안 좋았다기보다는 나 보시면서 협차기도 하시고 표정이 대놓고 안 좋으셨는데 내가 무슨 실수라도 했던 건가? 나중에 내가 엄마한테 물어볼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래,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해하고 있으시면 풀렸으면 좋겠다. 며칠 뒤 저는 남자친구가 아닌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부르는 카페에 도착한 저는 대화를 나눈 지 얼마 되지 않아 불편한 표정의 이유를 알 수 있었죠. 내가 너 부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너 나이가 이제 30인가 31라고 하던데 우리 주한이는 20대 중반 아니니? 애가 공무원 시험 치려다가 헬스로 진로 틀었다는 거 그거 감안해도 솔직히 어린 나이야. 알죠. 그래서 제가 더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잘하려 하고 있어요. 그 말을 하자는 게 아니야. 듣자 하니 너 지금 모아놓은 재산이 하나 없다던데 그 나이 먹도록 뭐 했니? 주한이는 군대 갔다 오고 이제 곧 큰 헬스장의 트레이너로 취직도 할 거라는데 넌 대체 이뤄놓은 게 뭐냐 이 말이야. 아, 혹시 저희 부모님한테 빚이 있다는 거 못 들으셨을까요? 다 털어놓은 줄 알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더구나. 이래놓고 결혼하면 집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주한이 피나 빨아먹을 생각이었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결혼을 하겠다고 그 나이 먹고 나선 거니? 애한테 듣자 하니 뭐 회사에서 월급쟁이로 일한다는 것 같던데 얼마나 창피하고 별 볼 일 없는 회사면 뭔 일 하는지 자세히 말하지도 못하나 보구나.
어머님, 저는 사실 좀 많이 혼란스럽네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냥 여자는 시집가면 직장 관두고 집안일 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 요즘 세상이 상당히 가부장적이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걸 어머님이 그렇게 가르쳐온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요. 그거야, 애기 살려주려고 한 말 아니니. 공무원 시험은 떨어졌지. 헬스 트레이너 한다고 하지만 아직 취직도 못한 마당이야. 잘난 여자 사귀게 됐는데 괜히 자존감 없이 쭈글거려봤자 남자가 매력도 없지. 그러라고 내가 조언해준 건데 무슨 똥파리만도 못하게 낚여서 원. 아니, 지금 제가 똥파리라고 하셨어요? 말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주한이가 그래도 괜찮은 여자 만나나 싶어서 없는 집안에 데이트 비용까지 빚을 내 대줬다. 그런데 너 같은 걸 데리고 오니 내가 속이 안 터지니? 상견례 자리여서도 직업 제대로 말 못하는 거 보니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싶더구나. 그 자리에서 물 안 끼얹은 걸 감사히 생각하렴. 주한이랑은 당장 헤어지고.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다 싶었습니다. 자기 자식의 자존감을 생각해서 가부장적 마인드를 주입한 것도 어이없는 일이었지만 그걸로 배경이 좋은 여자를 낳겠다는 사고방식도 정말이지 이해가 가질 않는 것이었죠. 이런 예비 시모에게 휘둘려 이제 예비 신랑이 된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비 신랑에게 연락해 시어머니와의 대화에서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고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혼을 강행하자 말할 생각이었죠. 물론 그 전에 제가 법무사라는 사실을 털어놓지 않고 어머님과 저 중에 누굴 택할 거냐고 말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밤을 새우다시피 한 저는 남자친구와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엄마에게 이야기를 다 들었다며 무례한 말을 들었고 마음이 많이 상했을 거라면서 제가 받은 상처에 공감해주는 말까지 건네면서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남자친구는 뒤이어서 얘기를 계속 꺼냈습니다. 그런데 누나한테 조금 더 미안한 말을 해야겠다. 일 그만두고 집안일 하라는 거 그거 취소할게. 누나 앞으로도 결혼하면 계속 일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 누구 생각이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누구 생각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솔직히 나도 이런 말 하기 좀 마음이 안 좋아. 그런데 누나랑 나랑은 너무 급이 차이가 나잖아. 나 곧 대회 나가서 수상만 하면 좋은 데 취직할 거고 회원님들한테 지명받으면 돈도 더 많이 벌게 될 거거든. 나는 아직 누나에 비해서 훨씬 젊기도 하고. 너 컨셉온을 이상하게 잡았다. 아님 원래 이렇게 말하는 애였는데 그간 내가 몰랐던 거니? 엄마 말 듣고 나서 나도 많이 생각해봤어.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결혼해서 서로 급 차이 나면 한쪽이 피곤해지겠더라고.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건 누나를 그래도 내가 사랑해서고. 나중에 괜히 말 나오는 것보다 확실하게 서로 정리할 건 하고 가야겠다 싶어서 그러는 거야. 일단 돈은 내가 더 많이 벌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버는 돈은 시댁한테만 주는 걸로. 괜히 빚 갚느니 뭐니 하는 명목으로 돈 드리는 것도 안 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부모님 빚은 어떡하라고? 정 못하면 파산하시는 방법도 있지 않나? 누나 부모님이 무슨 노인도 아니고 앞가림 정도는 알아서 하셔야지. 어머님은 앞가림 알아서 못하신대? 왜 용돈을 시댁만 드리겠다는 거야? 우리가 같이 살면 신혼집 장만부터 해서 돈 들어갈 거 한둘이 아니잖아. 그거 대부분이 내 돈일 거고. 앞으로도 수익이 내가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많이 버는 쪽이 더 이득을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어렵지 않은 계산이지? 나한테 얻어먹은 게 훨씬 더 많은 놈이 계산 따지니까 어이가 없다. 네가 생일에 선물로 고작 2만 원짜리 기프티콘 줄 때 10만 원짜리 선물에 편지까지 써가며 꼬박꼬박 챙겨줬던 게 나야. 누나 나이도 숫자에 포함시켜야지. 솔직히 연하 남편이라는 것만으로도 누나가 저라면 모셔가야 하는 거 몰라? 놀린다고 마마보이라고 했는데 너 진짜 마마보이 맞구나?
얼마 전까지는 직장 관두고 집안일 해야 한다며 헛소리 하더니 곳에 또 말이 바뀌니? 자꾸 마마보이라고 하지 마. 엄마가 그래도 허락해준 거에 감사하지 못할 망정. 당분간 같이 엄마랑 지내면서 집안일부터 배우고 누나가 돈 적게 버니까 일하면서 집안일도 집에서 전담해. 그래도 힘쓰는 일 정도는 내가 해줄게. 그런 건 남자가 또 도와야지. 저는 더 대꾸할 가치도 없겠다 싶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갑 안쪽에 고이 넣어두고 있던 법무사 사무실의 명함을 남자친구에게 전달하고 카페를 벗어났죠. 남자친구는 놀란 눈으로 명함을 보더니 법무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냐면서 여전히 맥을 못 잡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개인 사무실을 차린 것이라 말해주며 저는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멍청한 표정을 뒤로 한 채 자리를 벗어난 저는 마음이 안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가부장적인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가 마음을 졸였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와 아주 쌍으로 속물적인 모습을 보여주니 오히려 헤어지자는 결단을 내리기가 쉬웠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의 전 남자친구와 예비 시무였던 아줌마가 저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오더군요. 사무실 터가 아주 좋다느니 선물을 사왔으니 확인해 보라느니 하면서 노골적으로 달라진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인간이 이렇게까지 바닥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나 환멸이 생겨 당장 꺼지라고 쏘아붙여줬습니다. 그러자 모자는 무릎을 꿇고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달라면서 눈물로 호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절 너무나 사랑했지만 엄마의 반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변명을 늘어놓았죠. 그 한심한 남자의 엄마는 그 말이 맞다며 되지도 않는 수작질을 하면서 어떻게든 파탄난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애를 써댔고요.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자꾸 이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그렇게 하고서야 간신히 두 모자를 쫓아낼 수가 있었답니다. 제가 가난한 회사원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차별을 해대더니 법무사라는 걸 알자마자 태도가 바뀐 사람들을 보니 더는 엮이고 싶지가 않을 정도였습니다. 최근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 때문에 멘탈이 흔들려서 대회에서 수상을 못했는데 자기를 책임지라느니 뭐니 헛소리를 해대는 전 남자친구를 보며 오히려 잘 거르게 되었다 안도감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저 스스로도 사람의 멀끔한 겉모습에 혹하고 제대로 판단을 내리지 못해 생긴 일이다 싶어 많이 반성을 했네요. 앞으로 어떤 사람과의 인연을 또 만들어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일로 깨달은 게 더 많으니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